저는 어반 오퍼레이션즈 대표이고요. 그리고 제 이름은 이장환입니다. 저는 이 전시에서 전체 리서치, 전체적인 전략 기획, 그리고 전시 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을 담당하였습니다.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이고, 사람들은 서울을 대부분 그런 어떤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분명히 일견 맞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걸 잘 들여다보면 그 600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서울 시내에서 600년이라는 시간의 켜를 갖고 있는 부분은 사대문 아닌데요. 그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5km 제곱 되더라고요.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이외에 97.3%는 역사가 되게 미미한 100년 이내에 된 역사가 거의 없는 땅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리서치들은 그 역사가 깊은 2.7%와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97.3%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어떤 현재적 관점에서 리서치를 진행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서울시는 일반적인 사람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대도시고, 그리고 밀도가 엄청나게 높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을 곳이 없다는 것들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또 한편 잘 들여다보면 정말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쭉 해봤더니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서울시 전체 면적 중에 민간 소유 땅이 차지하는 부분 이외의 땅, 다시 말하면 공공 소유의 땅이 서울시 전체 면적에서 한 65% 정도 된다는 걸 저희가 알아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이 65%에 해당되는 그 면적에서 상당 부분이 아주 저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또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에 있는 대단히 많은 정책들은 지금 시에 땅이 없다는 걸 가정해버리고 그냥 개발 제한구역을 풀어서 개발 제한구역 안에다가 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전략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는 개발 제한구역을 보존하면서 서울시 내에 있는 저이용되는 기반시설들을 찾아내고, 이거를 활용한다면 훨씬 더 도시를 새롭게 혁신하고 수많은 어떤 요구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접근을 시도한 것입니다. 네, 저희가 그 기반시설을 좀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반시설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어떤 시설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학교도 기반시설에 포함되고, 유수지, 그리고 배수지, 그리고 공용 버스 공용 차고지, 지하철 차량기지 등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시설들이 기반시설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시설들은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의도적으로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도 안 되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오히려 빼내서 더 보이드된 공허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저희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에 접근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인데요. 하나는 특정 부분에 필요한 곳에는 프로그램을 집적해서 프로그램의 밀도를 강화시키는, 그리고 고밀화시키는 게 하나의 축이라면, 또 다른 축은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비워내서 어떤 공허부의 어떤 그 영역을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수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서울이라는 도시가에는 외부에서 끊임없는 어떤 요구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 그리고 세계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야 될 부분을 찾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어떤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사건, 이런 어떤 하위 문화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들을 어떤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빈 공간도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두 가지의 그
그 요구들, 두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저희는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한 기반 시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어떤 그런 시설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나 뭐 버스 차고지, 그리고 지하철 차량기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이렇게 감춰진, 도시에서 감춰진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대단히 많고요. 근데 이런 어떤 소외되고 감춰진 부분들이 어찌 보면 사실 서울이란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이 전시를 보면서 서울 시내에 소외되고 그리고 좀 버려진 것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서울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훨씬 이 전시를 관람한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어떤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진행 중에 일련의 공모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희 증산 같은 공모전은 사실 여기 있는 전시에서 기획된 어떤 수변, 물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어떤 공모전이 실제로 나와서 그것들이 실현화되는 과정에 지금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일 장지 차량기지 같은 경우도 지금 공모전이 나와서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시가 구체화되는 이런 과정이 운 좋게 이런 전시라는 하나의 저희가 전시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이 긴 시간 안에 어떻게 서울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에 있어서 저 또한 보람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사실 세계에 있는 모든 대도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질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나름의 어떤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전시가 서울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만 끝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갖고요. 이런 내용이 도쿄라든가 홍콩, 뉴욕, 런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전시가 되면 훨씬 더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시가 이렇게 서울에 많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적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려는 거는 일단 서울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불가능한 도시다. 그 이유는 도시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그냥 빈 땅에 건물을 짓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거를 인식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러한 전시들, 서울을 새롭게 바라보는 다양한 어떤 관점들과 관련된 전시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계속 전시되고 조사되고 분석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